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그루밍 성범죄 사건입니다. (2년) 동안 10대 자매를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그루밍 성범죄입니다. 인간의 선한 감정과 친밀감을 악용하는 범죄, 그루밍 범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김규백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규백 변호사입니다. 바로 사건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피고인은 대구의 모 학원 강사였고 피해자는 범죄 발생 당시 16세로 피고인의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이었습니다. 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담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한 교우관계의 어려움이나 피해자의 모친이 가출을 해서 부모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가정환경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하원할 때 피고인의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집으로 데려다주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후 피고인은 본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차량에서 내리려는 피해자한테 지금 도망가면 영원히 나를 못 보는 거고 내 고백을 받아주면 보는 거고 네가 선택해라 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스킨십을 시도해서 이후 4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서 추행과 간음 행위를 반복을 한 사건입니다. 네, 이제 관계를 이용한 이제 그루밍 성범죄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 그리고 범행 경위 그리고 피고인이 했던 말과 분위기, 그리고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리고 그에 대응한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동복지법 위반, 그러니까 피고인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했다라는 점을 인정해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가 일반적으로 성립되는 그런 처벌은 없었고, 네, 맞습니다.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 행위만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가 그루밍 성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루밍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건 사실관계는 대표적인 그루밍 성범죄 중에 한 케이스입니다. 그루밍은 원래 동물의 털을 빗겨줌으로써 깨끗이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마구간에서 말을 깨끗한 상태로 돌보고 유지하는 사람을 그룸이라고 불렀는데요. 형사법적으로는 주로 아동 성범죄자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신뢰를 형성한 후 성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을 성적 그루밍, 그러니까 섹슈얼 그루밍이라고 보통 불렀습니다. 네네. 보통 성인 대상 성범죄에서 그루밍을 인정한 케이스는 사실은 찾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 개념 자체가 좀 약간 불분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루밍이라는 단어.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 같기도 하고요. 영국에서는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 그루밍 성범죄 이거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그걸 우리나라가 도입했다라고 보고 또 실제로 보면 나이가 어린 아동에 대한 성범죄 당연히 그 처벌 또 보호 필요성 크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처벌하고 있습니까? 실제 그루밍을 통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성인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죄명을 이유로 현재 법칙에 내에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법원이 이 위력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 등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더군다나 심지어는 위력 등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평가가 될지라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학대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특히 대법원은 아동의 자의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행위라 하더라도 국가의 후견적 견지에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라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된다면 예. 아동에 대한 성학대로 처벌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 케이스에서 판시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아동의 생활 전반에 있어서 포괄적 보호 및 양육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나 교육 등 특정한 영역에서 보호 책임을 부담하는 교사 등은
아동에 대한 관계에서 사실상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서 그 의사 지배력도 지대하다라고 할 것이고 네. 그러한 책무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권한을 남용해서 아동을 학대할 경우 아동 입장에선 저항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 아동을 정신적으로 길들이는 행동을 통해서 아동으로 하여금 양육자나 보호자의 부당한 욕구나 폭력, 착취 등에 순응하도록 하게 할 위험성도 커진다라고 해서 아동복지법상 성학대 처벌 규정이 사실상 그루밍 성범죄로 논의되는 케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최근 접촉이 없이 성적 접촉 없이도 그루밍 단계에서 성적 목적으로 친분 쌓는 그런 행위나 과정만 있어도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이제 들어왔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네. 그루밍을 통해 성적 접촉에 나아가지 않은 상황, 즉 성적 목적을 이유로 친분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성적 관계를 맺기 이전 단계에 해당이 되겠죠. 예. 이러한 경우에도 예비 음모죄로서 처벌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지금 법조항이 입법이 되고 난 후에 가장 큰 문제는 그럼 과연 그루밍과 단순히 범죄 목적 없이 친분을 쌓는 단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지금 상당히 큰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전후 정황 등으로 판단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 법원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적시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케이스가 쌓여가면서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전과하고 이제 목적에 대한 표시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지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대략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어려운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그루밍 성범죄와 아주 비슷하게 느껴지면서도 또 차이점이 있는 게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두 가지가 이제 어떤 공통점, 차이점 갖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 스스로가 본인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상실되고 예. 상대방을 의존하게 되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배하게 되는 심리적 학대를 말합니다. 네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의 유래 자체가 가스 등의 불빛을 일부러 약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집안이 어둡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잘못 본 것이다, 과민 반응이다 라고 하면서 몰아붙이고 예. 이러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집안이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고 무기력해지면서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피해자로 하여금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 한다라는 점에서는 그루밍 성범죄와는 차이가 없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가스라이팅은 비단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만 국한해서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게 그루밍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직업 종사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처럼 만연하게 교사와 학생 사이 로맨스 이런 생각 갖지 못하도록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요구를 전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외로움을 느끼고 애착할 대상을 찾는 아이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보살핌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우리 아이들한테 냉정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 조건 없는 친절함이라는 것이 정말 쉽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사건 다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관련된 법적 조언을 좀 해주시죠. 그루밍으로 인해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예비 음모 행위, 즉 그루밍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성적 목적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는 정황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한 길까지 지금 열린 상황입니다. 아동에 대한 정상적인 양육 과정에 대한 오해로 억울하게 피소를 당하는 일이 생각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경우 성적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 시 전후 사정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야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규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